지난 25일 인도의 국방부 장관과 재무장관이 우리나라 서울을 다급하게 방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들의 방문 소식에 사람들은 의문점을 드러냈는데요. 인도의 주요 인사들이 갑작스럽게 한국을 방문하게 된 계기는 인도의 현지 매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국을 방문하게 된 이유는 바로 LG화학과 현대자동차의 인도 배터리 공장 설립 문제, 이것들을 단판 짓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의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결정에 대해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는 것인데요. 지난 26일 인도의 아론 제이틀리 재무장관은 인도의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출국해 지금 떠도는 모든 투자 문제에 대해 해결할 것이라며 반드시 한국의 투자가 인도를 선택하게끔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과거 2016년 챈나이 공장에 현대 완성차 공장을 유치하고 나서 현대가 새롭게 진행 중인 전기차 시스템, 그중 현대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LG화학의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는데 재작년부터 엄청난 공을 들여왔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인도에서 전기차를 새롭게 생산하게 될 경우 LG화학의 배터리가 탑재될 것이라며 LG화학의 배터리 공장 유치를 강력하게 요청했죠. 사실 인도의 이러한 움직임은 현대차에서도 그다지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얼마 전부터 현대차 그룹 역시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러시아 시장 대신 인도 시장 공략에 집중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30일 자동차 관련 업계의 이야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대자동차는 인도 시장에서만 21만 8,966대를 판매해 인도의 자동차 회사인 마루티 스즈키 64만 3,200대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며 현대자동차는 인도에서 2016년 공식 입성한 이후 2위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도 사업의 성공을 계기로 인도를 기점으로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전기차 모델에 대한 양산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LG화학 역시 현재 한국과 중국, 미국, 폴란드 등 사각 배터리 체제를 갖추고 있는 지금 동남아시아를 위한 새로운 거점이 필요한 상태에서 현대차의 제1호 인도의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죠. 한편 현대차와 LG화학은 힘을 합쳐 배터리 회사 합작사를 설립해 이것을 인도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15일 인도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와 LG화학이 만든 합작사가 인도의 리튬 배터리 개발을 위한 투자협력 협약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보도가 있고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인도의 고위급 장관들이 한국에 찾아와 모든 것들을 결론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발표를 했다는 것은 LG화학과 현대차가 설립한 회사와 인도의 조건들이 아직까지 쉽게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인도는 투자처로서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국가라고 평가되며 최근 들어 포스트 차이나로서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인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인도에 섣불리 투자를 결정짓지 않고 있는 지금 그 이유는 아직 몇 가지 위험 요소들이 치명적일 정도로 인도에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취약한 법률 체계와 공직자 부패, 전략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 지방 정부와 같이 통일되지 않은 정책 규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것을 고려하며 더욱 신중하게, 더욱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투자 유치에 대해 신중해지고 있는 지금 혹시라도 한국의 마음이 바뀔까 걱정한 인도 당국은 직접 고위 관료들까지 한국으로 파견해 단판을 짓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인도의 아론 제이틀리 재무장관은 이번 사업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세계적 투자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인도는 니켈 원광을 수출해 적은 이득을 보고 있었지만 한국의 협력으로 리튬 배터리 공장이 생기면 이것을 활용해 완제품으로 수출해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는 배터리의 주원료라고 여겨지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의 생산국으로 현재 전 세계 4차 산업을 휩쓸고 있는 전기차 산업의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야심차게 그리고 있는 그 청사진 안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난 26일 인도 현지 매체인 ABP의 보도에 따르면 대한상해 주최의 경제 세미나에 참석한 인도의 아론 제이틀리 재무장관은 인도는 40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투자해 인도 가정의 한국 제품들은 최소 한 개씩 있을 정도입니다. 인도야말로 세계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가장 잠재력이 큰 국가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선택은 인도와 한국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원대한 계획이라면서 인도는 한국 주변의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업계 관련자들은 인도의 재무장관이 한국의 세미나에 참석해서다는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현재 한국과 베트남의 애매한 관계를 저격한 듯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현대차는 애초 베트남 현지의 제2공장을 준공해 베트남 현지 생산 능력을 최대 17만 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인도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전기차 생산과 배터리 생산 시설 관련 이야기 역시 애초 베트남에서 지어질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에 투자했던 대한민국의 움직임이 최근 들어 정반대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코로나 사태 이후 베트남의 신뢰를 잃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베트남에 올인하던 자신들의 해외 투자 방침을 포기하고 전 세계 각국으로 투자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베트남의 리스크가 새롭게 발견된 지금 베트남에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해 집중되는 위험 부담을 분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기업들은 신남방 정책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불렸던 일명 베트남 의존도를 눈에 띄게 낮추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교역 규모를 살펴보면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8%, 거의 절반에 육박했는데요. 베트남 GDP의 30%를 삼성전자가 창출해내고 있었고 베트남 GDP의 절반 이상은 한국 기업들로 인해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가 베트남의 성장률에 대해 놀라워하고 주목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이면에는 한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트남이 우리에게 보여준 행태들은 마치 뒤통수를 세게 후려맞은 느낌이었는데요. 이 같은 이유 외에도 베트남은 더 이상 한국의 매력적인 투자처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서 베트남 이외의 국가들과 눈에 띄게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트남은 뒤늦게 한국의 방한단을 꾸려 한국에 투자를 요청하고 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인 관광객들을 신으로 모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면 속민낯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현재 베트남이 제시하고 있는 유혹들은 언젠가 다시 우리들의 족쇄로 작용할 게 분명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추가 투자를 할 일은 없을 것이라 예상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엄청난 힘이 됩니다.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